아이고 이것도 뭐야?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질문부터 한번 해결해보죠. 469번으로 가봅시다. 자 보자. 2차 방정식 루트 2 마이너스 1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얘가 해가 x가 a 또는 b 플러스 3 루트 c래요. 맞아? 자, 선생님이 무조건적인 켤레 관계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무조건이야. 2차 함수의 두 개의 근은 무조건 켤레의 관계를 띱니다. 우리 생각해봐. 두 개의 켤레를 더했을 때 뭐가 나왔지? 맨날 실수가 나왔죠. 근데 그 실수의 특징을 한번 봐봐. 켤레 근 a 플러스 bi라는 친구랑 우리가 a 마이너스 bi를 더하면은 뭐가 나와? 2a가 나와. 맞아? 근데 얘를 우리가 2차 함수로 생각해봐. 자, 두 개의 근이야. 이 두 개의 근을 더하면은 뭐가 나와? 꼭지점의 몇 배? 2배가 나와. 꼭지점의 2배. 맞아? 대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효주 이해돼? 그러면 이제 확인해보자. 나 그럼 뭐만 확인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어? 완전 제곱식을 해서 나오는 꼭지점만 볼 거야. 맞을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만 보고 싶어요. 지금은. 이해됐을까? 자, 확인해보자. 루트 2 마이너스 1로 묶을게. 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4 마이너스 루트 2x야. 야, 나 이거 뒤에 안 볼 거야. 귀찮아. 안 봐도 상관없어. 맞아? 여기서 우리 꼭지점만 볼 거니까. 오케이? 따라왔지? 자, 그럼 우리 요거 유리화 좀 해볼까? 요거 유리화. 자, 합차공식이잖아. 자, 합차공식을 일거해서 유리화를 하면은 분모가 2-1, 1이 됐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지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친구 보면 뭐가 돼, 우리? 4 루트 2라는 친구랑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준 형태가 될 거야. 맞아? 자, 이거 전개만 해보자. 이거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돼? 4랑 루트 2. 4랑 1.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랑 1. 여기까지 맞아요? 그치? 우리 얘 최종적으로 적어보니까 어떻게 나와? x제곱 요거 계산하니까 2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니까 3루트 2. 맞아요? 그치? x 빼먹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어차피 선생님 x 꼭지점만 볼 거기 때문에 2배 다 날려버린 거야.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맞아? 이때 x 꼭지점 뭐야? 얘를 나누기 2한 거지. 맞아? 얘 나누기 2한 거잖아. 아닌가? 맞지? 얘 나누기 2한 거 뭐야? 2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2구나. 여기까지 맞아요? 그치? 이해됐어? 이때 선생님이 두 근의 합이 뭐라고 했어? 꼭지점의 2배라고 했잖아. 맞아? 두 근 더해봐.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3 루트 2라는 친구가 뭐가 나온대? 3 루트 2 마이너스 2가 나온대. 맞아? C인데 이미 이 루트 2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요거 C 이해됐어? 여기까지 맞지? 그래서 C가 몇이야? 2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지워도 상관없어지네. 맞아? 그럼 뭐가 나왔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구나. 맞아요? 그럼 이제 뭐 해보면 돼? 어차피 우리 B랑 A에 대한 정보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막 좋은 풀이법은 아니긴 한데 그냥 알고 있으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선 답이 안 나오네. 예를 들어서 이 x라는 값이 뭐 3이나 이런 걸로 좀 주어져 있으면은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합이 다 미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되네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요거 되게 중요한 성질이니까 이건 꼭 확인해야 되는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가져올게요. 자, 어떤 방법이 존재를 하냐? 방금 전에 선생님이 합차공식으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했었잖아. 맞지? 여기 전체에다가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전체한테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이 식을 다시 쓸 수 있어. 어떻게? 얘는 우리가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그리고 이 식은 어떻게 쓰여? 마이너스 안에 넣을게. 마이너스 넣으니까 우리 4 플러스 루트 2라는 친구랑 1 플러스 루트 2라는 친구를 곱해준 거.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3이랑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준 거. 1 플러스 루트 2로 바꾸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따라왔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 0. 맞아요. 맞아요. 고마워요. 사실 근데 요거 자, 이렇게 써야겠다 그러면. 그쵸?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요, 뭐 전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요 전개하기 싫어. 전개 안 할 거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얘가 인수분해 될 거라는 거 정도는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쵸? 심지어 얘가 변화된 꼴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C가 2라는 거 정도 우리가 추측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거 3 맞춰줄래. 그냥 3 맞춰줄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x 3 맞추려고 하니까 어때? 2, 3이 여기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맞아? 그치? 심지어 우리 얘가 3이 나오려면은 3루트 2를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루트 2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한테 마3을 곱해준 걸 써줄 거야. 어딨냐? 마3에다 우리가 곱해준 게 1루트 2잖아. 1 플러스 루트 2. 맞아? 마3을 곱해준 거. 몇이야? 여기다가 마3 마이너스 3 루트 2라고. 맞아? 그리고 여기는 하나가 뭐야? 1밖에 더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러면 우리 A가 몇이야? 마이너스 1. B는 몇이야? 3이었구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될지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알맞게 넣어주기만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오면 전개하는 게 맞기는 해요.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어차피 고등학교 수학 내에서는 결과값이 정해져 있으면 그 값에 어떻게든 때려 맞게 나와. 결과가.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두 개의 일차함수의 곱수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우리 인지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대로 맞춰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471번이네요. 자, 얘 한번 봐보자. 자, 이거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를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자, 무슨 말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혹시 가끔 이 K 그리고 요거 2루트 3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유리수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요. 얘는 무조건 켤레근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때? 유리수란 말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켤레근으로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 정도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근 모르잖아. 그치? 우리 한근을 알파라고 얘기 한번 해보자. 오케이? 우리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거했을 때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알파랑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뭐가 나와? 2 루트 3 마이너스 3이 나와야겠죠. 맞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어? 알파를 그냥 우리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합차 공식에 의거하면 얘 뭐라고 해? 2 루트 3 마이너스 3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맞을까? 그치?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2랑 2 루트 3이니까 4 루트 3. 마3이랑 마3이랑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 마3이랑 2니까 마이너스 6. 2 루트 3이랑 3이니까 플러스 6. 어때? 이렇게 사라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뭐라고 나온 거야? 루트 3이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이해됐나? 자, 우리 알파랑 다른 한근 더하면 몇이야? 2야. 맞아?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거했을 때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맞아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에 대한 정보. 잠깐만. 너네랑 아직 안 했나? 근과 개수의 관계? 초반에 한번 내가 언급은 한 것 같긴 한데
그치? 내가 초반에 이거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맞지? 아마도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하니까 혹시 안 했으면 얘기해줘.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갈 거예요. 꽤 많이 넘어가서 우리 495번까지 넘어갑니다. 나 이차함수의 활용, 2차 방정식의 활용 좀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이참 그건 좀 할만했었나 보네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통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할만했나 보네요. 자, 2차 방정식 k-1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x k 플러스 4는 0이 뭘 가졌으면 좋겠어?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치? 자,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요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2차 방정식의 형태는 어때?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로 쪼개질 거야. 맞아?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실근을 가지려면 어때야 돼? 뒷판별식이 0이어서 중근 2거나 아니면 0보다 커서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뒷판별식 한번 진행을 해볼 거야. 자, 근데 다행히 우리가 얘를 짝수로 줬으니까 뒷판별식 중에서도 짝수에 관련된 거 확인해보자. 오케이? 자, 이거 확인해보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돼? 그냥 그대로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곱하기 k 플러스 4 아닌가요? 맞아?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아요? 자, 전개해보자.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이거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맞아요? 자, k제곱끼리 빼니까 어때? 사라지지. 3k로 빼니까 어떻게 돼? k만 남아. 그 다음에 마사 플러스 4 바뀌었어. k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k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됐을 거야. 맞아? 여기까지 맞지? 이때 별표 하나만 치자. 되게 중요한 말이었어 이거. 2차 방정식. 그치? 이게 무슨 말이겠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야. 맞아?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려면 k가 몇이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 뭐까지 적어줘야 돼? k는 1이 아니다까지. 맞아? 즉 뭐야? x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은데 k는 1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요거의 표기법은 실제로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은 k가 1보다 작고 k가 1보다 커요. 여기다가는 뭘 써줘야 돼? or 또는 개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표시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왔을까? 좋아요. 페이지 넘어가자. 505번으로 갈게요. 지난 시간 했을 때 마지막 유형이었죠. 삼각형 파악하기.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뭘 가져? 중근을 가진다. 아, 얘가 중근을 가지는구나. 중근을 가진다는 건 뭐야? 뒷판별식이 0이라는 거겠죠. 맞아요. 자, 1번. 중근을 가진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뒷판별식을 진행을 하는데 다행히 짝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짝수 공식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얘가 어떻게 나와? 우리 그냥 그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ab, bc, ca라는 친구가 몇이 나오더라? 0이 나오더라. 이해됐지? 이렇게 해서 얘가 0이 나와. 근데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는 친구 우리 요거 뭐라고 배웠어?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ab, bc, ca인 거 우리 배우지 않았어? 그치?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3abc로 빼주게 되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몇이야? 0이라고 나와. 맞아? 그치? 이거 되게 중요하게 다뤘다 선생님이. 이거 보면은 무조건 떠올리라고 한 게 하나 있었을 거야. 뭐야? 전체에 대해서 분모가 2고 분자가 어떻게 돼? 그냥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은 0이다. 나 이거 떠올리라고 했어. 그치? 이건 진짜 필수 암기 요소야. 알겠어? 이거 진짜 필수적으로 외워야 돼. 그러면 우리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된대. 무슨 말이야? A는 B는 C.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었구나. 이해됐나? 좋습니다. 뭐 이 부분까지 이해했으면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은 끝났다.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뭐든지 켤레근은 존재하는데 그 켤레가 루트 부분에서 존재하려면 그것 때문에 이거 이후에 얘기를 할 거거든. 아마도 선생님 뒤에 문제 풀다가 나와. 그래서 선생님 그 부분에 언급하려고 준비해 놓은 문제가 하나 있어. 그 부분을 보면은 유리수란 조건이 붙은 순간부터 너무 쉬워지고 유리수란 조건이 안 붙으면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 자, 아무튼 이제 우리 뉴 진도를 한번 나가봅시다. 유형 9번부터 가볼게요. 자, 이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 말이 중요해. 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를 잘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문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래요. 우리 그냥 말이 완전 제곱식이라고 바뀐 거야. 결국에 의미하는 건 뭐야? 중근을 의미하는 거야. 맞아? 왜?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우리 형태가 어때? 우리 x-a의 제곱 플러스 b. 원래 이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라고 하지. 실제 완전 제곱식은 뭐야? b가 0인 거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된다? 아, 완전 제곱식을 가진다는 거는 중근이 된다는 거구나. 오케이?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 완전 제곱식은 뭐다? 중근을 가진다.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얘기해야겠지. 아, 뒷판별식을 진행을 해야겠구나. 그 중에서 짝수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그게 어떻게 해주면 돼? 2k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에다가 빼줄 거야. 뭐를? 4 곱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5를 빼주니까 얘가 0이 나온대. 맞아? 전개 그대로 해봐. 4k 제곱, 그 다음에 20k 플러스 25 마이너스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까지. 얘가 0이 나와야 된대요. 오케이? 이러니까 어떻게 돼? 와, 4k 제곱끼리 사라지는 너무 예쁜 게 나온다. 20k 마이너스 24k니까 마이너스 4k. 25 빼기 20이니까 플러스 5가 0이래요. 맞아요. 그럼 우리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4분의 5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지? 따라왔지? 자, 다음 문제로 가자. 여기는 조금 그냥 언급하는 거에 주제만 알면 돼서 좀 빨리 넘어갈 겁니다. 510번. 자, 말이 바뀌었어. 말만 바뀐 거야. 자, 주어져 있는 2차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된대. 맞아? 자, 선생님 완전 제곱식은 뭐라고 했지? 중근이라고 했잖아. 중근. 맞아? 그리고 얘는 뭐야? 얘가 실수 k랑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지는구나. 맞아? 내가 뒷판별식을 했을 때 0이 나오겠구나. 뭐랑 관계없이? k랑 관계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번 뭐부터 진행해야 돼? 뒷판별식. 자, 어때? 우리 1차식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슬프지만 그냥 우리 ak-b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0k-4가 0이라고 해줘야 된다고. 맞아? 따라왔어? 따라왔지? 자, 전개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a제곱 k제곱 마이너스 2ab k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ck 마이너스 4가 0이다. 맞아? 이때 어때?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k로 정리해줘야 돼. 맞아? 자, k에 대해 정리해봐. 2차식끼리 먼저 묶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이 될 거고 다음에 k로 묶으니까 어때?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8c가 묶여서 k로 닫힐 거고 상수항끼리 묶으니까 어때? b제곱 마이너스 4가 0인 거야. 맞아? 이때 k 값에 관계 없으려면 얘네들이 어때야 돼? 아, a제곱 마사가 0이구나. 마이너스 2ab 플러스 8c가 0이구나. b제곱 마이너스 4가 0이구나. 맞아요? 그때 뭐야? 우리 양의 실수 a, b, c라고 했으니까 a가 몇이야? 2고 b가 몇이야? 2구나.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더하기 8c가 0이기 때문에 c가 몇인 거야? 1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 몇이라고 하면서 끝난다? 5라고 하면서 마무리 되더라. 괜찮지? 이해됐지?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유형 10번으로 넘어가서 자, 511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뭔지 한번 봐보자. 자, 아까 전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뭐라고 했어? 우리가 중근이라고 했어. 맞아? 자, 생각을 해봐. 두 개의 1차식. 자, 두 개의 1차식, 1차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적으로 근이 한 개 존재합니다. 맞아? 근데 근이 존재하는 거가 서로 다른 두 개를 곱한데 무슨 말이야? 아, 얘는 실근이 몇 개다? 두 개라는 거구나. 맞아? 근이 두 개야. 뒷판별식을 진행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될 거야. 맞아? 근데 얘는 좀 슬프게도 x랑 y에 대한 2차식이야. 맞아? 얘는 뭐 해줘야 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긴 해야 된다는 거지. 맞을까? 어이구, 배터리가 없네요. 아니네? 뭐야? 아무튼 그래서 우리 511번에 대해서 조금 더 전개를 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1차식으로 분해하려면 어때? 두 개의 문자가 있으면 우리 항상 뭐 해줬어? 내림차순 정리해줬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내림차순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 x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y x 그 다음에 뒤에 거 m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까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따라왔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뭐가 돼야 돼?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맞아? 왜냐면 얘가 두 개의 실근을 갖지 않으면 이 두 개의 2차식으로 정리가 안 되거든. 오케이? 따라왔어? 왜요? 뭐 잘못 적었나? 문제가 달라요? 문제 달라요? 어떻게 돼 있어? 4x-2y야? 3이 없어졌구나. 와, 조금 다르네. 그럼 바꿀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니 그러면? 얘가 4x야? 얘가 2y? 마이너스 2y? 그리고 3이 없어? 마이너스 2xy. 아, 얘가 마이너스 2xy야? 맞아?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걸로 다시 갈게요. 내 거랑 문제가 다르구나. 미안합니다. 자, 그럼 다시 x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에서 4-2y x 그 다음에 플러스 my 제곱 마이너스 2y로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맞나? 그지? 자, 요걸 봤을 때 우리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냥 y 또한 그 특정한 수라고 생각을 해봐.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뒷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맞아? 근데 얘 사실 뒷판별식으로 보려고 하면은 조금 복잡한 형태를 띠긴 할 건데 어쩔 수 없이 얘는 클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는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문제를 이상하게 썼나 혹시? 왜요? y가 그 뒷판별식 썼을 때 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면서. 그니까 뭐라고 해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잠시만 상수항이 아예 없는 건가? x제곱, exy
그다음에 my 제곱 4x 마이너스 2y가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오케이. 요거 따로 차이점은 없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 우리가 얘가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잖아. 애초에 문제에서.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형태가 될 거냐면 얘는 무조건 x 플러스 ay 블라블라 그리고 x 플러스 by 블라블라 이러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어때? 결국에 x를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근이야.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근이야. 맞아? 두 개의 서로 다른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은 이게 뭐가 돼야 돼? 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판별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x에 대해서 우리가 뒷판별식을 진행 한번 해볼 겁니다. 오케이? 자, 1번 x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봐봐요. x에 대해서 뒷판별식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어때? 다행히 짝수야. 그치?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야. 어떻게? 2-y의 제곱 마이너스 my 제곱 플러스 2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커야 돼. 큰일 날 뻔했다. 0보다 커야 돼. 여기까지 맞아? 자, 이거 전개해보자. 어떻게 되냐? 우리 얘 1-m의 y 제곱. 그 다음에 마사y 플러스 2y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4라가 0보다 크다라는 우리가 뒷판별식의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따라왔어? 여기 y 제곱 옆에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y 제곱 옆에 1-m.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치? 자, 근데 우리가 뒷판별식의 원래 형태를 아시나요, 혹시? 뒷판별식의 원래 형태? 근해 공식에서 나온 게 뒷판별식이거든요. 그쵸? 자, 생각해봐. 요거는 별개입니다. 안 써도 돼요. ax 제곱 우리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2b라고 하자. 귀찮으니까. 자, 2b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근해 공식 쓰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죠. 맞아요? 이때 얘가 어때? 0이면은 중근인 거고 얘가 뭐가 돼? 실근이면 얘가 실근이 나오려면 얘가 0보다 커야 되지. 맞아? 0보다 작으면 어때? 허수가 나오니까 우리가 허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걸 본다고. 이해됐어?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두 개의 1차식의 곱이라고 했지. 우리가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1차식이야, 1차식이 아니야? 1차식이 아니야. 맞아요? 루트가 있어. 예를 들어 생각해봐. 우리 y 플러스 루트 y 1차식인가요, 혹시? 이거 1차식 아니에요. 왜냐면 1차라고 보일 수는 있는데 이 루트 y는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해서 따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순간 얘는 무리함수예요. 이거 너네가 아직 안 배운 개념이야. 오케이? 그러려면 얘가 1차식이 되려면 어때야 돼? 이 루트 안에 있는 얘가 루트 밖으로 나와야 돼. 맞아? 우리 루트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야. 하나는 뭐야? 0일 때. 또 하나는 뭐야? 완전 제곱식일 때.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1차식이 되려면 어때야 되는 거야? 얘가 어떤 꼴을 띄워야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의 꼴을 띄워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구나.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란 건 뭐야? 중근을 가지는구나. 뒷판별식이 0이구나. 오케이? 자, 그대로 가져가자. 뒷판별식으로 한 번 더 가는 거야. 다행히 짝수 공식 쓸 수 있네. 하니까 어때? 1 마이너스 4 곱하기 1 마이너스 m이 몇이야? 0이네. 맞아요? 그대로 써. 1 마사 4m이 0이구나. 4m이 몇이야? 3이구나. m이 몇이야? 4분의 3이구나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왔어? 요 문제 내가 한 문제 더 풀어줄 거니까 한 번 더 보자. 원래 안 풀어주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워하니까 한 문제 한번 더 보자. 512번 볼게. 512번. 자, x랑 y 요거 혹시 문제 같아 달라? 이거 한 번만 봐줘. 같아? 오케이, 다행이다. 자,
똑같이 진행할 거야. 이거 뭐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x랑 y에 대해서 주어져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정리해줘야겠지. 그래서 선생님 정리하는 기준 뭐라고 했어? 차수가 낮은 게 1순위. 그 다음은 뭐야? 앞이 예쁜 거. 맞아? 자, 봐봐. 3이랑 마이너스 1 뭐가 더 예뻐? 마이너스가 더 예뻐. 1 앞에 얘가 작으면 더 예뻐. 절대값적으로. 오케이? 절대값적으로 작다기보다 1에 가까우면 예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 대해서 x에 대해 정리해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이제 x로 묶으니까 뭐야? 2y라는 친구랑 4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들 적어줘. 3y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6 플러스 a. 맞아? 얘가 뭐가 돼야 돼? 정리돼야 돼. 뭘로?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맞아요? 자, 그리고 얘가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결국 또 뭐 해줬었어? 우리 아까도 뒷판멸식 해줬잖아. 맞아? 뒷판멸식 진행해보자고.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6 플러스 a라고 나올 거야. 맞지? 천천히. 자, 그럼 얘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전개해줘야겠지? 자, y제곱이랑 3y제곱 더하니까 좀 빠르게 얘기할게. 4y제곱. 4y랑 마이너스 8y니까 마이너스 4y. 4랑 마이너스 6 플러스 a니까 우린 얘를 a 마이너스 2라고까지.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맞아? 근데 얘가 두 개의 1차식의 곱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돼야 되더라. 이해됐어? 그래서 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뒷판별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 얘를 한 번 더 뒷판별 진행하니까 어떻게 돼? 마사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리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0이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4a를 12라고 할 수 있고 a가 몇이야? 3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효주 이해돼? 이해됐어? 태우는? 괜찮아? 민경이는?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1차식이 아니에요. 그럼 루트를 벗겨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벗겨?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오케이? 결국에 웬만하면 여기서 묻는 거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웬만하면 뒷판별식이 0으로 갈 거야. 만약 너네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딱 마주쳤는데 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 그러면은 뒷판별식이 0이다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웬만하면 뒷판별식은 0이다. 알겠죠? 자, 다음 514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맞아? 근과 계수의 관계. 그치, 여기서 나오지. 근데 내가 언급은 했었으니까 그대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알고 있어. 이미 몇이야? 2분의 6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3이야. 맞아? 알파랑 베타의 곱셈 몇이야? 우리 2분의 3이야. 라고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따라왔지? 따라왔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되게 쉬워요. 우리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인수분해 있잖아. 그거 똑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뭐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다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 모르잖아. 그럼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뭐라고도 할 수 있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아니었나? 맞지? 이거 인수분해 공식이잖아. 이거 외웠었을 거니까. 자, 그럼 마무리해보자.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해주면 우리 각각 9랑 9일 거야. 맞아? 그리고 알파랑 베타한테 마사 곱하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알파랑 베타한테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 3이 될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얘 우리 최종적으로 몇이라고 할 수 있어? 3분의 6이니까 2라고 결론 지을 수 있더라. 여기까지 괜찮지? 좋습니다. 또 넘어가 보자. 자, 518번.
자, 이 문제를 내가 왜 가져왔을까? 이 문제를 내가 왜 가져왔을까? 내가 설마 얘를 막 어려워서 가져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은 이거 어때? 결국에는 인수분해 공식이야. 한번 기억 떠올리라고 하는 거야. 자, 얘네 두 개 더 해봐. 얘네 두 개 더 하려면 어때? 우리 분모 통분해야 되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3승 더하기, 미안해요. 다시 적을게. 알파 5승 더하기 우리 베타 5승이라고 될 거라고. 맞아? 혹시 이거 기억 못 할까 봐. 오케이? 자, 우리 알파 5승과 베타 5승의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과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의 합이었지. 맞아? 그랬을 때 생겨나는 이 빌런들을 없애줘야 됐어. 맞아? 얘를 어떻게 없었지? 마이너스 빼주면서. 뭘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으로 묶어줘. 뭐를?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맞아? 이렇게 해주는 거 잊지 마요. 왜냐면 2승, 2승, 3승, 3승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요것만 기억하고 있자.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마무리할 수 있어요. 마무리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521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 근의 성질을 이용할 거야. 근의 성질을. 자, 1번. 우리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며. 그럼 얘한테 우리 알파를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 알파도 0 한번 대입해보자. 어떻게 나와?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가 0이야. 맞아? 그럼 우리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얘한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를 우변항으로 이항시킨 거. 여기에서 1을 우변항으로 이항시킨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래서 얘가 알파 마이너스 1이 된다니까? 이해됐어? 얘가 알파 마이너스 1이구나. 맞아? 그럼 당연한 말이지만 얘는 뭐가 되겠어? 베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해되나? 따라왔지? 자, 그럼 우리 얘 최종적으로 묻는 게 뭐였던 거야?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을 물었던 거야. 맞아요?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쫙 마무리가 돼버리는 거죠. 따라왔나? 좋습니다. 522번. 요거 잠깐 시간 줄게. 지금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이제 나랑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5베타가 궁금해요. 맞아? 근데 우리가 알파 제곱 따로 구하려면 뭐 사실 구할 수 있어. 뭐 해주면 돼? 근의 공식 쓰면 돼. 맞지? 근데 설마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알파를 한번 대입 한번 해보자. 1번 알파를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 우리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2가 0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서 우리 베타라는 친구를 좀 확인하려고 해보니까 좀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할 거야? 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라는 정보를 한번 이용해 볼래. 오케이? 그래서 알파라는 친구를 보면 우리 뭐라고도 할 수 있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베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어때? 이 알파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볼 거야.
오케이? 자, 대입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알파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가 0이야. 맞아? 자, 계산해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5 플러스 미안해요. 마이너스 5 베타 마이너스 2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으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베타란 친구를 27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괜찮나? 좋습니다. 내려가 보자. 여기 부분은 한번 마무리해 보시고 다음 유형 13번입니다. 자, 나 이 문제 되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엄청 좋아하는 문제야. 왜냐하면은 난 두 근에 대한 관계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 문제가 너무 이쁘게 보여. 특히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면 더 그렇게 보여. 자, 왠지 한번 봐보자. 자, 우리 선생님 여기다가 두 근의 B가 2대 3이라며. 그치? 이렇게 바꿀 거야. 1번 두 개의 근이 각각 2알파라는 친구랑 3알파라는 친구를 우리 바꿀 수 있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우리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x-2알파 곱하기 x-3알파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 맞아요? 이거 전개하면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 x제곱 마이너스 5알파 x 플러스 6알파 제곱이라고요. 여기까지 맞아요? 따라왔어? 이때 뭐야? 마이너스 5알파가 마이너스 5k네? 맞아? 결국에 뭐인 거야? k는 알파구나. 여기까지 맞아? 그리고 어때? 6알파 제곱이 2k 제곱 플러스 1이어야 돼. 근데 알파가 뭐야? k네? 즉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6k 제곱이 2k 제곱 플러스 1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좌변항으로 2항 4k 제곱이 1이구나. k 제곱은 몇이야? 4분의 1이구나. 그러므로 우리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풀마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그치? 근데 우린 그 중에서 뭐가 궁금했어? 음수 k가 궁금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주자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해주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보자. 여기 부분 되게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음 531번. 이거는 조금 이 유형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어. 어려워서 가져온 거 아니야. 그냥 알아야 돼서 가져온 거야. 오케이? 자, 두 근이 연속인 정수라는 말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이제부터 알파를 정수라고 가정할 거야. 그럼 다른 한 근은 뭐야? 연속인 정수니까 알파 플러스 1이야. 맞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알파는 정수면은 두 근이 연속이다. 알파 플러스 1로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직접 마무리 꼭 해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 거 532번. 자, 잘 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맞아? 자, 잠 깨고. 다들 잠 깨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맞아? 그럼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거네. 무슨 말이야?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이 돼야 돼. 어때? 인수분해 되는 친구잖아. a만 살아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가 마일 또는 4일 거라고. 맞아? 그리고 생각해봐. 우리 부호가 다르대. 무슨 말이야?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거잖아. 맞아? 이미 우리가 a가 4 또는 마일인 걸 알고 있어.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a가 몇이겠어? 4였구나. 이해됐나? 따라왔어? 좋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잡고 가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라서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자, 네. 아유, 그러면 우리 잠깐만 쉬는 시간 좀 가질까? 이렇게 된 김에. 그럼 현재 시간 딱 34분이니까 우리 잠 깨고 40분부터 다시 수업 진행해 봅시다.
좋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형 14번부터 또 진행을 해볼 건데, 자, 계속 너네들이 이거 문제를 보면 볼수록 알겠지만 결국엔 어때? 동어 반복이야. 그냥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말인데 사용하는 용어만 바뀌어. 그지? 자, 이 문제 한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어? 그냥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근데 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4라네?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뭐랑 똑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랑 똑같은데 얘가 4래. 맞아? 그럼 뭐 해달라는 거야? 대입해달라는 거야. 맞아요? 결국에는 내가 뭐 깊게 얘기할 게 없다는 거지. 맞죠? 넘어갑니다. 여기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동어 반복이 엄청 많아서 그래. 자, 536번도 봐봐. 얘도 동어 반복이야.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은 알파, 베타래. 근데 알파 3승과 베타 3승을 더했을 때 몇이 나온대? 7이 나온대. 자, 우리 알파 3승, 베타 3승 뭘로 바꿔줘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맞아? 뭐 해주면 돼? 대입이야. 또 그대로. 맞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 부분이 없어. 이거 천천히 마무리 한 번만 해줘. 알겠죠? 다음 페이지로 가자. 자, 이번 파트는요. 이번 미정계수를 구할 건데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를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4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얘도 그냥 사실 엄청 간단해. 말만 바뀌었어. 원래는 그냥 하나만 봐라 했었는데 이제 몇 개 보래? 2개 보래. 맞아?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두근이 알파랑 베타야. 맞아? 자,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한번 봐봐.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5라고 주어져 있어요. 알파랑 베타의 곱씨 몇이야? A라고 주어져 있네요. 맞아?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어때? 아, 두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야. 맞아?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지. 이게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 B야. 맞아?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야? 5였으니까 우리 B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다음. 이번에 두근의 곱이잖아.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의 곱이 몇이래? 9라고 주어져 있어. 그래서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보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9인 거야. 맞아? 알파 베타가 몇인데? A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인데? 5야. 나머지. 맞아? 결국 우리 알파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3이라고, A를 3이라고 얘기할 수, 미안합니다. A를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서 끝난다? B가 7, A가 3이니까 두 개의 합은 10이구나. 이해됐어? 좋아요. 이 부분이 진짜 뭔가 말이 바뀌었을 뿐이지 진짜 어려운 파트가 전혀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해. 자, 아무튼 다음 문제 545번입니다. 자, 파트의 제목을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었어?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지. 맞아? 자, 말만 2차 방정식의 작성이야. 뭐랑 똑같겠어? 활용이랑 똑같아. 우리 전에 활용 문제 봤었잖아. 그대로 활용이야. 오케이? 천천히 한번 보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한 점 P에다가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한대요. 맞아? 이때 두 개의 선분 AH, BH의 길이 AH랑 BH의 길이를 뭘로 해?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궁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따라왔어? 자, 그러면 우리 AH랑 BH의 길이 이거 어떻게 구하지? AH랑 BH의 길이 이거 공식 있지 않나? 어떤 공식이 있어? 이거 공식 있어. 한번 떠올려봐. 자, 두근이라고 했잖아. 맞아? 이거 아마도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우더라?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자, 요걸 AH를 알파, HB를 우리가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따라왔지? 그랬을 때 우리 생각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몇인 거야? 9인 거야, 9. 맞아? 그럼 이제 우리 뭐 구해야 돼? 알파랑 베타의 곱을 봐야 될 것 같거든? 알파랑 베타의 곱. 근데 우리 알파랑 베타의 곱을 보기 위해서 보니까 따로 확인해야 될 공식이 있어. 어때? 우리 피타고라스는 무조건 닮음이잖아. 맞아? 이 친구랑 뭐가 닮아? 이 친구 두 개는 닮았지? 맞아? 그치? 자, 그대로 확인해보자. 어떻게 확인해? 알파랑 닮은 얘가 뭔지 보는 거야. 알파랑 닮은 얘가 뭐야? 4가 닮았네. 알파랑 4가 대응변이잖아. 맞지? 맞지? 또 어때? pH라고 하는 4라는 친구랑 뭐가 닮았어? 베타가 대응변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알파랑 베타의 곱은 16. 알파랑 베타의 곱은 요 가운데 거의 제곱이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알파 베타가 16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9야. 맞아? 그럼 우리 그대로 뭐라고 하면 돼? 아, 2차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6이었구나. 이해됐나? 이렇게 마무리 해주자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546번.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대요. 이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내부 ABCD 내부에 한 점 P를 잡고 얘에 대해서 평행하게 두 개를 그었대. 맞아? 그랬더니만 뭐가 나와? P, F, C, G에 둘레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 28. 넓이가 46이라고 한대. 맞아? 근데 뭐가 그 두근이라고 되어 있냐? AE의 길이와 AH의 길이를 두근으로 한대. 맞아? 각각 우리 얘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고. 알파랑 베타. 오케이? 따라왔지? 그럼 우리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는지 봐봐. GC의 길이. 몇이야 우리? 10-알파지. 맞아? FC의 길이는 뭐야 우리? 10-베타 아니야? 맞지? 따라왔지?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둘레의 길이부터 한번 봐보자. 둘레의 길이는 어때? 10-알파랑 10-베타의 합에다가 2배 해준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40-2알파-2베타라고 적어줄 겁니다. 이게 몇이래? 28이래. 맞아? 양변 나누기 2 해주니까 어때? 20-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친구가 14다. 그러므로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6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맞아요? 그치? 다음 곱으로 가보자. 곱은 어떻게 해줘? 그냥 우리 그대로 10-알파랑 10-베타를 곱해준 거잖아. 맞아? 그게 몇이래? 46이래. 계산해보니까 어때? 우리 100-10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46이래. 맞아? 이때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이게 몇이야? 마이너스 60이야. 맞아? 계산하니까 어때? 40. 넘어가니까 어때? 6이네. 맞아? 결론적으로 우리 알파 베타는 몇이라고 할 수 있다? 6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어때? 알파랑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잖아. 단 2차 방정식의 최고 차항의 개수는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마무리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 좋습니다. 다음 거로 넘어가 보자. 자, 잘못 보고 풀었대. 솔직히 말해서 잘못 보고 풀었다는 문제가 난 제일 이해가 안 가. 이거 잘못 볼 일이 뭐가, 아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도 가끔 잘못 보니까, 잘못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우리한테 이제 책임을 떠넘기냐라는 의문점 항상 있습니다. 아무튼, 수지와 경수가 요 방정식을 풀었대. 근데 수지는 뭘 잘못 봐? 아, 얘는 또 x의 개수를 잘못 봤어. 맞아? 그래서 뭐가 얻었어? 두근 마오랑 1을 얻었대. 맞아? 여기까지 맞지? 그리고 뭐야? 경수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가지고 두근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을 얻었다는 거야. 맞아?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올바른 근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이거 문제 푸는 거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요.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할 거냐? 나 수지라는 친구 먼저 볼래. 수지. 오케이?
자, 그럼 수지가 만들어낸, 수지가 본 2차 함수가 뭐였는지 한번 봐볼까? A로 묶어서 볼 거예요. A로 묶어서 보니까 두근 마이너스 5라는 친구랑 1이라는 친구를 얻었대. 맞아? 이걸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잖아. 맞아? 마무리까지 해보니까 어때? ax제곱 그 다음에 4ax 마이너스 5a잖아. 맞아? 이때 뭘 잘못 본 거야? x의 개수를 잘못 본 거야. 얘를 잘못 본 거지. 얘는 어때? 똑같아. 맞아? 얘는 잘 본 거야. 얘. 마이너스 5a는.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지? 다음 경수 보자. 경수. 자, 경수는 근이 뭐라고 주어져 있어?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야. 맞아? 그치? 이거 전개해보면 얘가 어떻게 돼? ax제곱. 맞아? 그 다음에 얘네 두 개의 합이지? 두 개 합이니까 마사 x인가? 맞아? 그 다음은 어때? 두 개의 곱인데 굳이 무시하자. 맞아? 합성공식 쓰면 되긴 하는데 무시할 거야. 왜? 어차피 얘 상수항 잘못 봤다며. 그치? 얘만 확인하면 되잖아. 얘만. 맞아? 아, a 빼먹었구나. 미안해요. 마사 ax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해됐어? 그치? 자, 그럼 우리 제대로 된 식을 한번 써보자. 뭐야? ax제곱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4ax였대. 상수항의 개수는 뭐야? 마이너스 5a였대. 그치? 우리 이 친구를 a로 묶어보니까 뭐가 나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래. 마무리해봐. a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맞아? 근이 어때? 마일과 5였었어야 했다. 맞나요? 이렇게 마무리. 오케이? 좋아요. 사실 뭐 여기 잘못 본 문제는 넘어가자. 잘못 본 거는 한 번 더 마무리 해보세요. 다음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553번이에요.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된대. 이거 무슨 말이야? 두근을 곱했을 때 마육 된다. 두 개를 곱했을 때 13, 두 개를 더했을 때 마육이지. 맞아? 그리고 어떤 관계야? 켤레 관계라고 했어. 맞아? 하나가 허수면 무조건 켤레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오케이? 심지어 2차항의 개수들 봐봐. 전부 다 유리수지. 그치? 그러니까 어때? 무조건 켤레야.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이거 보자마자 알아. A가 몇이야? 마3이야. B는 몇이야? 2야. 오케이? 이거 켤레야, 켤레. 넘어가. 이건 켤레야. 켤레인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555번으로 가자. 이 문제들을 너네들이 은근 많이 헷갈려서 555번 이 관련 유형을 좀 별표를 좀 쳐주고 싶어. 물론 선생님이 이거 중간중간 많이 얘기하긴 했거든.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좀 한 번만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fx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맞아? 되게 중요한 말이야. x가 알파랑 베타일 때 0인 게 아니야. 그럼 뭐일 때 0인 거야? 괄호 안에 들어간 게 알파일 때 0인 거고 괄호 안에 들어간 게 베타일 때 0인 거야. 맞아? 그러면은 요거 2차 방정식 f5x-4의 근은 뭐겠어? 5x-4가 알파가 됐을 때 5x-4가 베타가 됐을 때가 근인 거야. 이해됐어? 왜? f 알파가 0인 거고 f 베타가 0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 또한 뭐가 돼야 돼? f 알파가 돼야지 0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따라왔지? 그럼 우리 두 근을 각각 뭐라고 할 수 있냐? 4 넘기고 5로 나눠주면 x를 우리가 5분의 알파 플러스 4랑 5분의 베타 플러스 4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그럼 우리 두 근의 합을 물었으니까 얘 몇이야?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7 더하기 4 더하기 4 8까지. 맞아? 이렇게 마무리 해주자고요. 오케이? 이거 엄청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한 유형이야. 왜냐면 이거 관련된 유형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은근 많이 나와요. 이거는 요거 문제 한번 봐보자. 자,
558번. 요거 이 문제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한번 봐봐. 자, 원래 fx는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였어. 맞지? 근데 뭘로 바뀌었어? 2x-1. 무슨 말이야? 아, 2x-1이 알파가 돼야 되는구나. 2x-1이 베타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진짜 중요한 거 560번이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 개인적으로 별표 쳐주세요. 별표.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으면은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개념들이 확실하게 잡힌 거야. 오케이? 자, 봐보자. 2차 방정식. 잘 봐. 뭐가 0이야? f 5-3x는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야. 맞아? 자, 이거는 괄호 안이 알파라는 뜻이 아니야. 뭐야? 내가 알파를 넣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 5-3알파. 그리고 5-3 베타가 0인 거라고. 맞아? 그럼 어때? 우리는 괄호 안에 5-3알파, 괄호 안에 5-3 베타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어때? f6x는 0의 그는 뭐겠어? 6x가 뭐가 돼야 돼? 5-3 알파 또는 5-3 베타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 그대로 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두 개의 근을 6분의 5-3 알파랑 6분의 5-3 베타라고. 이해됐을까? 요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때 두 근의 곱이잖아. 곱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효주 혹시 이해됐어? 우리 이게 두 근이지. 맞아? 이 f6x의 두 근이 6분의 5-3 알파랑 6분의 5-3 베타인 거야. 그치? 그럼 얘네 두 개에 뭐가 궁금하대? 곱이 궁금하대. 두 개를 곱해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36분의 55, 25. 그 다음에 마삼 베타랑 5가 곱해지고 하니까 마이너스 15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9 알파 베타가 나올 거야. 맞아?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어. 이해됐어?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야? 괄호 안에 어떠한 요소가 들어가는가. 오케이? 결국에 x가 중요하긴 해. 왜냐면 우리가 x한테 값을 넣을 거니까. 근데 최종적으로는 어때? 괄호 안에 어떤 게 들어갔느냐가 최종적인 근을 결정해주는 요소라고. 알겠죠?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그대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20번입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막 우리 그 인수분해 좀 마지막 할 때 은근 많이 했을 거야. 이거 우리 은근 많이 했어. 그치? 자, 잘 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근데 F알파, F베타가 2래. 맞아? 이거 선생님이 되게 많이 봤잖아. 자,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야? 1이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미안해. 잘못 말했다. 일단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 그치? 근데 F알파는 F베타는 2를 만족시키는 2차 함수 fx가 존재한대. 근데 x제곱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래? 1이래. 맞아? 자, 이러면 fx 어떻게 만들어야 돼? fx라는 친구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근데 내가 x한테 알파를 넣었을 때, x한테 베타를 넣었을 때 몇이 나와? 2가 나온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적어달라는 거야. 이거 적어달라는 거야. 맞지? 그리고 어때?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라고 알고 있어? 4라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몇이라고 알고 있어? 마이너스 8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대입만 해주면 돼. 전개해서. 맞아? 왜냐면 우리 궁금한 게 뭐야? F 마3이 궁금하잖아. 그치? 우리 요거는 인수분해 마지막 파트 할 때 많이 했었어. 3차식으로 했었어. 3차식으로. 그치? 그래서 이해돼 혹시? F 마삼 버리면 그냥 마삼. 맞아. X 마3 그냥 넣어버리면 돼. X한테 마이너스 3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으악. 아무튼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봐보자.
자, 563번. 아이고. 자, 근데 그 마이너스 3을 어디다가 넣어요? 구한 식을 맞아. 구한 fx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아요. 563번도 한번 봐보자. 자, 2차식 fx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 맞아? 근데 뭐라고 되어져 있어? f 알파가 마3이고 f 베타가 마3이래. 맞아? 자, 잘 봐. 앞에 한번 봐봐. 둘 다 마3이 나왔어. 즉 뭐야? f 알파는 f 베타라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말이 주어져 있으면은 2차식일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냥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써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몇인 거야? 마이너스 3인 거야. 맞아? 근데 생각해봐. 얘를 전개했을 때, 이 친구 전개했을 때 뭐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돼, 얘랑. 맞아? 쟤랑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고, 무조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이거 말고 풀이 과정 하나 더 있어. 풀이 방법. 자, 응? 아직 안 나갔구나. 좋아요. 자,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요거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이 다음 방법 하나 더 있어. 자, 뭐가 궁금해? 우리 마3이 나오는 근이 궁금한 거지. 맞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우리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5가 마3이 나오는 알파가 궁금한 거야. 맞아? 자, 마3 넘겨봐.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랬을 때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 맞아? 이렇게 보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라고 빨리 나와? 마이너스 8. 알파는 베타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도 꺼낼 수 있어. 알겠지? 두 가지 방법 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 난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방식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다른 거에도 적용이 쉽게 돼. 근데 얘는 개인적으로 막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은 쉬운데 2학년, 3학년 됐을 때 개인적으로 얘를 많이 썼던 기억은 없어. 그래서 기왕이면 첫 번째 방식으로 연습은 해줘.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별표 쳐야 되는 문제 하나만 풀자. 565번. 자, 별표를 몇 개를 쳐야 되냐? 한 3개, 4개 쳐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진짜로 되게 중요하거든?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잘 봐요. 자, 앞에 거 다 무시해. 다 무시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묻는 건 뭐야?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그냥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f알파가 베타, f베타가 알파래. 맞아? 이해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좀 어쩔 수 없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 이거 어려워. 근데 생각해봐. 이건 조금 외워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알파를 넣었을 때 베타가 나왔어. 베타를 넣었을 때 알파가 나왔어. 맞아? 일단 누가 봐도 관계식이 존재한다는 건 알잖아. 맞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1번.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주어져 있어. fx는 x-알파, x-베타는 일단 써줘. 오케이? 그 다음 걸로 만들어주자고. 어떻게? 내가 알파를 넣었을 때 베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베타를 넣었을 때 알파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한테 마이너스 x를 해주면 돼. 맞아? 왜? 알파 넣어봐. 앞에 거 0 되지. 알파 빼니까 몇이야? 베타야. 베타 넣으니까 어때? 알파야. 이해됐어? 이거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오케이? 이해됐어? 그리고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어.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어. 어떤 문제가 또 가끔 나오냐면 앞에 한번 봐봐. 가끔 F1은 1, F2는 2, F3은 3 이런 친구가 나올 때도 있어. 맞아? 3차식이야.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가정해봐. fx 우리 뭐라고 해야겠어? x마1, x마2, x마3은 그냥 써! 오케이? 근데 1 넣었더니 1 나오고 2 넣었더니 2 나오고 3 넣었더니 3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배출하네? 플러스 x. 맞아? 그러면 얘가 만약
2, 3, 2, 4, 6이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겠어? 2x로 바뀌어. 맞아? 선생님이 전에 너네한테 얘기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너네한테 얘기했어. 어떤 얘기를 했지? 3차 함수가 정의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하다고 했어. 근데 최고차항 정의되고 점이 3개가 주어지면 뭐야? 무조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지. 맞아요. 심지어 이 컴마 사이의 관계를 봐봐. 1,2라고 우리 좌표상으로 보자. 너네 그래프 배우긴 했잖아. 그렇지? 좌표 몇이야? 1,2야. 맞아? 얘 좌표 몇이야? 2,4야. 얘 좌표 몇이야? 3,6이야. 맞아? 자, 1,2랑 2, 사이의 기울기 몇이야? 2지. 2,4랑 3,6 사이의 기울기 몇이야? 2야. 맞아? 얘네가 심지어 한 직선 위에 있는 친구잖아.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3차 함수 하나랑 1차 함수 하나로 바뀌어.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요거 좀 어려운 개념이야. 요거 좀 어려운 개념이야.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봐봐. 좌표로 봐봐.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알파, 베타잖아. 맞아? 얘는 뭐야? 베타, 알파잖아. 맞아?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그냥 찍어만 보자. 하나는 알파, 베타를 여기다 이렇게 찍을게. 맞아? 하나는 우리 베타, 알파 이렇게 찍을게. 맞아? 이거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거 직선이지. 뭐야? 알파, 베타를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알파를 지나고 베타를 지난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어때? 우리가 만든 모양이 나오지. 이해됐어요? 요거에 의거해서 나온 건데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어쩔 수 없이 암기해줘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오케이? 요건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해하면 좋아. 왜냐면 얘를 이해한 순간에 굳이 암기할 필요성은 없어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혹시 이거 이해되니? 되면 이해돼? 좀 애매해? 민경이는? 조금 애매해? 효수는? 일단은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은 아까 선생님이 해줬던 그거 있지? 그건 외워줘야 돼. 왜냐면 그 선생님이 방금 써준 그 3개의 유형이 웬만하면 그 3개로만 반복이 돼. 그래서 그 3개 정도는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요거 좀 이따 나중에 좀 더 언급해주긴 할 거야. 왜냐면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 풀려면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알겠죠? 근데 저 3x 제곱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그러면은 이거 너네가 헷갈릴만 하긴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fx는 2차식이야. 맞아?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라는 친구는요 별개야. fx가 아니야.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몇인지 알려주기 위한 단서 조항이야. 그냥 단서 조항이고 그걸 통해서 만드는 fx가 본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는 기억만 하고 있어. 알겠죠? 요거 나중에 언급할 수 있으면 좀 더 언급하면서 문제 풀어줄게.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자. 일단 별표는 쳐야 돼. 엄청 중요해. 자, 567번. 자, 이거 진짜 중요하다. 여기 있는 유형 자체의 별표 한 번만 쳐주자. 유형 자체. 이게 딱 마지막 유형이거든? 마지막 유형인 만큼 유형 자체의 별표가 필요합니다. 자, 뭐라고 주어져 있어? 567번 보면은 유리수 AB, 유리수 AB. 맞아? 자, 유리수랑 정수를 더했어. 유리수야. 맞아? 유리수한테 유리수를 곱하고 유리수한테 유리수를 뺐어. 유리수야. 맞아? 그치? 자, 선생님이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뭐라고 했어? 요거의 다른 근은 뭐다? 무조건적인 켤레야. 무조건적이야. 무조건. 알겠어? 이거 진짜 무조건이야. 왠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 2차 함수, 자, ax제곱 bx 플러스 c
오케이? 이거야. A랑 B랑 C가 전부 다 유리수라고 한번 해봐. 오케이? 자, 얘가 유리수야. 근데 모양이 어떻게 나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맞아? 봐봐. 얘 뭐야? 유리수지. 얘 뭐야? 유리수지. 얘 뭐야? 몰라.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어. 맞아? 근데 봐봐. 무리수가 있네. 그럼 뭐야? 이 루트 3이 나올 수 있는 친구는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얘밖에. 맞아? 그럼 얘의 근은 어떻게 나오는데? 무조건 우리 풀마로 나온다고 근의 공식 외웠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어때? 결국에? 아, 그냥 루트 3에 대해서 켤레구나. 이해됐어? 따라왔어? 대신 이거 언제?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오케이? 자, 그 밑에 있는 걸로 가자. 자, 568번. 이번엔 말이 바뀌었어. 568번 뭐라고 바뀌었지? 실수 A랑 B라고 했어. 실수 A랑 B. 맞아? 근데 근이 뭘로 주어져 있어? 허근으로 주어져 있네. 맞아? 그럼 얘는 어때? 무조건 허수는 어디에서밖에 나올 수 없어? 루트. 맞아? 우리 루트가 나오는 거 근의 공식에서 뒤에 있는 풀마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켤레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 그대로 뭐가 나오나 다른 하나의 근이 2 플러스 4i가 된다라고 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다음 거. 여기가 좀 중요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문제를 제일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572번 봐보자. 자, 다음 식 fx,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는 친구야. 근데 얘를, 자, 이거 중요하진 않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래. 무슨 말이야? 1 넣었을 때 1 나오겠구나. 맞아? 그거 캐치하라는 거야. 다음, 나 조건. 실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 fx는 0이라고 한 친구가 있는데 한 근이 A 플러스 i래. 그리고 다른 근은 뭐야? A 마이너스 i겠지. 왜? P랑 Q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해됐어? 따라왔어? 그치? 자, 그럼 한번 봐봐. 우리 두 근이 A 플러스 i랑 A 마이너스 i인 거 알았어. 그치? 우리 두 근의 합은 몇이야? 2A. 두 근의 곱은 몇이야? A제곱 플러스 1. 맞아? 어때? P랑 Q를 A로 다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X한테 1 넣었을 때 몇이래? P 더하기 Q가 1이래. 아, P 더하기 Q가 1은 아니지만 1 더하기 P 더하기 Q가 1이니까 P 더하기 Q는 0이래. 맞아? 즉 뭐야? 합과 이거 곱이잖아. 맞아? 합한테 마이너스 해주고 더해주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뭐야? 완전 제곱식이네. A-1의 제곱은 0이다. A는 1이었구나. 이해됐어? 그리고 P랑 Q는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요거 마무리 한번 해봐. 요거 마무리 한번 해봐. 충분히 마무리 해보려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잠깐만. 여기서 좀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원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페이지 110쪽으로 한번 가볼까? 페이지 110쪽. 페이지 110쪽 603번 가봐. 603번. C단계야. C단계. 미안해.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여러분들. 아무튼 603번 요것만 한 번만 보자. 요것만 한 번만. 자, 여기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내가 얘를 왜 가져왔는지 봐봐. 자, 세 개의 유리수 A, B, C래. 굳이 유리수라는 정보를 줬어. 맞아?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아, A, B, C 자체는 뭐야? 루트라는 얘가 존재하지 않을 거란 소리잖아. 맞아?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어때? 루트 3 BX네? 아, 얘 좀 꼴 보기 싫겠다. 맞아?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확인해? 아, 이 친구에 대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근의 공식 한번 써보자. 오케이? 근의 공식 쓰면 얘가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B. 맞아? 그리고 풀마 뭐가 돼? 3B제곱 마이너스 4AC다. 맞아? 그치? 얘는 어때? 무조건적인 루트지. 얘는 어때? 루트가 아닐 수 있는 친구지. 맞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 루트인 얘가 하나랑 루트가 아닌 얘가 하나가 있네. 루트가 아닌 얘가 어디서 나왔겠어? 여기서 나온 거야. 맞아?
그럼 다른 하나의 근은 뭐야? 마이 플러스 루트 3인 거야. 마이 플러스 루트 3. 오케이? 이거 어려워. 별표 쳐. 603번. 이거 603번 진짜 이거는 난 너네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왜냐면은 어려운 유형 중에서도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라서 그래. 여기까지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은 그냥 진짜 나올 수 있는 게 어디인지 보는 거야. 우리 이차 함수가 켤레인 이유는 여기 뒤에 있는 풀마 때문이었다고. 풀마. 맞아? 근데 보니까 이 풀마 안에 있는 얘들은 다 유리수여가지고 어떠한 거의 제곱 형태가 될 수 있어. 맞아? 근데 이 앞에 있는 얘는 어때? 루트 3 곱하기 b 유리수였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어때야 돼? 무조건 루트 3 무리수란 말이야. 맞아? 우리는 무리수 하나랑 풀마 어떠한 요소야. 근데 어때? 무리수 하나랑 어떠한 요소가 있어. 그럼 어떠한 요소가 뭐가 돼야겠어? 켤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값이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 다른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왔나? 자, 다시. 자, 여기다 좀 적어줄게요. 얘에 대해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보게 되면 이렇게 바뀌지. 2a분의, 그치? 뭐야? 마이너스 루트 3b. 맞지? 그리고 풀마 루트 3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 그치? 자, 이때 선생님은 켤레라는 요소는 여기 뒤에 있는 이 풀마 때문에 나온다고 설명했지. 맞아?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풀마라는 요소에 대해서 봤을 때 얘는 어때? 루트 3이 무리수가 있지. 맞아? 얘는 무리수, 풀마. 얘는 우리가 무리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수일 수도 있고 그냥 유리수일 수도 있잖아. 맞아? 우리는 얘를 무리수 플러스 무리수 풀마 어떠한 요소라고 본 거야. 이해됐어? 효주? 근데 여기 어때? 이미 알파라고 하는 근을 보니까 루트 3이라고 하는 무리수적인 요소가 있어. 맞아? 그럼 어때? 이 무리수라는 요소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지. 맞아? 그럼 어때? 나머지 하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그것까지 이해돼, 효주? 그럼 얘가 무리수가 된다면은 얘가 뭐야? 앞에 있는 풀마, 켤레를 따르겠지. 맞아? 그래서 얘는 이 루트 3이 기준점이 되고 이 2라는 요소가 켤레근으로서 돌아다니는 요소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얘를 다시 조금만, 미안해, 하나만 더 볼게. 조금만 더 쉽게 이해시켜 보려고 하면은 선생님이 2차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지? 대칭성이라고 했지. 아무튼 대칭성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자. A로 묶어가지고 보면은요, 얘가 A분의 루트 3, B, 뭐 X 뭐 쫄라쫄라 될 거 아니야. 맞지? 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 형태를 바꿔보면은 뭐 2분의 A 루트 3, B 뭐 이렇게 줄 나올 거라고. 맞아? 어때?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3이야. 그치? 무리수가 어떠한 대칭성의 중심이 돼가지고 얘를 좌우로 값 두 개가 뛴다고. 널뛰게 한다고. 맞아? 이런 경우에는 뭐밖에 루트 3이 기준점. 이 2라는 요소가 켤레근으로서 작동한다. 알겠지? 좋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끝내줬어. 아무튼 여기까지.